특별한 사상가 아인슈타인. 한 살이 된 아인슈타인은 겨우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허허,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 걷게 될 것이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곤소곤 말했어요. 혹시 뒤통수가 커서 잘 걷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허허허, 설마 그럴 리가 있겠소. 저 호기심 넘치는 눈을 좀 보시오. 아인슈타인은 또랑또랑 눈망울을 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3살이 넘으면 제잘제잘 말을 한다는데 아인슈타인은 생글생글 웃기만 했어요. 왜 말을 안 하지요? 혹시 지능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답니다. 사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 되는구려. 하지만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자주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답니다. 책 읽기를 다 마치자 아인슈타인이 물었어요.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미운 건 아니지요? 아버지는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는 아인슈타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말이 늦는다고 걱정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호기심도 많은 걸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속삭인다고.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의 교육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름다운 꽃들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발명가인 삼촌을 무척 따랐어요. 이 사람은 왜 사과를 쳐다보고 있어요? 뉴턴은 나무에 달려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단다. 와, 신기해요. 아인슈타인은 책 속의 남자와 사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침반이란다.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지. 꽉 막힌 유리 안에서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궁금증이 소록소록 피어올랐어요. 아인슈타인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온종일 나침반을 들여다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자 아인슈타인은 그 힘의 정체를 알고 싶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까? 무엇이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6살 때부터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어머니,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알베르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참 궁금한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집중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아인슈타인은 무척 행복했어요. 바이올린은 아인슈타인의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가족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여동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모차르트가 만든 곡은 참 아름다워요. 마치 하늘의 별이 몽땅 내려온 듯해요. 아인슈타인의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잘 걷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걱정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시를 낭독했어요. 어머니는 은은한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아인슈타인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아버지는 민헨에 전기 공장을 세우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민헨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은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았어요. 알베르트, 군인들이 너무 멋있지? 아버지의 말에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군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기계 같아요. 그래도 용감하잖아.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어째서 용감해요? 아인슈타인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대인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어요. 뭘 그럴 필요가 있겠소. 우리 종교에 무조건 따르게 하지 말고 본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유대인은 아인슈타인 혼자였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알베르트는 또 어디 간 거야? 밥 먹는 시간도 있다니. 아버지의 말에 여동생 마야가 말했어요. 오빠는 어디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그 책은 어디서 났니? 어머니의 말에 아인슈타인 집에서 지내던 러시아 유학생이 말했어요. 제가 빌려준 책이에요. 그 책은 동물, 식물, 화산, 지진, 우주에 관해 설명해 놓은 과학책이었어요. 9살 되던 해 아인슈타인은 김나지움에 들어갔어요. 김나지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김나지움은 군대처럼 규칙이 엄격했어요. 또한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지요. 나는 책 읽고 상상하는 게 좋은데 아인슈타인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었어요. 하지만 13살이 되어 기하학을 배우자 아인슈타인은 신이 났어요. 아인슈타인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끝없이 질문을 해대는 아인슈타인을 귀찮아했어요. 알베르트, 이제 15살이 되었으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가족들은 이탈리아로 떠나야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이탈리아에서 모두 함께 지내자꾸나.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숙사 생활은 무척 힘들었어요. 게다가 학교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김나지움은 군대와 똑같았어요. 군인처럼 제복을 입고 하라는 대로 따라야만 했지요. 아인슈타인은 책을 읽다 들켜 혼날 때가 많았어요. 공부는 안 하고 책만 보는 멍청이.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너도 나도 말했어요. 알베르트는 겁쟁이라서 책 속에 숨는 거예요. 총이 무섭대요. 반 친구들은 아인슈타인에게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군대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선생님도 이런 아인슈타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을 둘러싼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멍청이, 책벌레, 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게 좋아. 선생님은 싸늘한 시선으로 아인슈타인을 바라보았지요. 아인슈타인은 밤새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알베르트, 너는 수학 천재야. 학교를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 다른 학교라도 꼭 다녀라.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수학 선생님이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아인슈타인은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을 이해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지요. 아인슈타인은 추천서를 들고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가족을 만나자 아인슈타인은 뛸 듯이 기뻤어요. 오늘처럼 활기찬 오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가족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 그럼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사라졌어. 아인슈타인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마음껏 구경했어요.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책도 끊임없이 읽었어요.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김나지움을 마치지 못해서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에 가지 못할 텐데. 그런데 다행히 졸업장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대학을 발견했어요. 스위스 취리 국립공과대학은 졸업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 대신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 해.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국어와 과학 성적이 나빠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인슈타인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때 공과대학 학장이 아인슈타인을 불렀어요. 자네는 수학 성적이 뛰어나 떨어뜨리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야. 그러니 우리나라 김나지움에 가서 공부한 후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하게나. 학장의 충고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왜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건가? 교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이때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 점점 빠져들었답니다.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 물리학이 더 재미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상하기를 좋아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눈을 감고 생각을 시작했어요. 빛은 참 빠르다. 나는 빛을 따라간다. 하지만 빛이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속도를 높인다. 빛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드디어 나와 빛의 속도가 같아졌다. 내가 빛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때 주변은 어떻게 보일까? 뉴턴의 법칙으로는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쉬지 않고 물리학 연구를 했어요. 마침내 상대성 원리라는 법칙을 발견했어요. 멋진 여자와 연애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숯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특별한 상상가 아인슈타인은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어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아인슈타인의 과학 이야기. 마음의 이로였던 음악.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6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운 뒤부터 항상 음악을 가까이 했지요. 아인슈타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이올린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연구하다가도 바이올린을 잡고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곤 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이 다양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음악이 언제나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사랑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스위스에서 치리 공과대학을 다니고 이후에 스위스와 체코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가까스로 독일을 빠져나와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편지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고 전쟁에 쓰이는 핵무기를 없애자고 외치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과학기술이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평화주의였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은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수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과학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냈어요. 그 중에서 상대성 이론이 가장 유명해요. 상대성 이론은 지구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구부러져 있어서 물체의 속도나 시간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상대성 이론 덕분에 우주, 시간, 공간에 대한 연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 아인슈타인은 1921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은 1896년 스웨덴 화학자 노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지요.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성과로 물리학 분야의 상을 받게 돼요. 햇빛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색깔만 가진 빛을 만드는 방법을 아인슈타인이 찾은 거예요.